네, 매주 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가 재판 때문에 오늘 못 오셔서 원탑으로 가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아니 우리가 헛헛하네. 박지훈 변호사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가 박지훈을 개그맨으로 알고 있다가 변호사였지. 맞아요. 그래서 저기 뭐 변론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 다 가야 되잖아. 재판도 가고 막 바빠. 그러니까요. 막 복면가왕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가 연예인인 줄 알고. 연예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막 설레잖아. 앞에서 같이 방송하면은 연예인이랑 하는 것 같아서. 사인 받아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재판, 중요한 재판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이런 거를 박지훈 변호사랑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타임쿡에서 준비한 봄철 요 봄에만 먹을 수 있어요. 도다리 쑥국. 최근에 먹어봤어요? 저 사실 어제 먹었어? 다른 방송에서 도다리 쑥국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 계속 먹고 싶어. 다른 방송에서 도다리 쑥국을 끓여줬어요? 끓여줬죠. 거기는. 야. 여기가 문제야. 내가 보기에 끓여줘야지 지금. 도다리 먹으면서 해야 돼. 먹으면서 해야 돼. 너무 죄송하다. 그러니까. 자, 봄 향기가 입안 가득히 밀려오는 동해바다 보양식 봄 제철 도다리 쑥국을 일단 한번 잡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싱싱한 도다리, 향긋한 쑥의 만남, 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봄의 전량 도다리 쑥국, 지금이 제철이어서 놓치면 후회하시는데요. 신선한 재료로 끓여낸 깊고 시원한 국물은 봄철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는데 최고입니다. 어머니 손맛 그대로 따뜻한 봄을 선물하는 도다리 쑥국 지금 맛보시기 바랍니다. 동해 앞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도다리와 쑥의 궁합이고요. 봄철 활력을 충전하시고 춘곤증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통통한 생물 도다리와 채소를 꼼꼼하게 손질해서 식탁으로 그대로 보내드리는데요. 손질한 도다리는 2-3마리 정도 들어가지만 중량에 맞춰서 토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쑥 그리고 야채는 당일 직접 손질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조리 방법을 동봉해드리기 때문에 편하게 조리 방법을 보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도다리 쑥국 야채 세트 한 팩에 1kg이고요. 2-3인분 드실 수 있으십니다. 와 진짜 싸다. 이 집은 정말 싸. 29,900원. 네, 정말 싸고요.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안전하게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참고로 제주는 배송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주는 왠지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구매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유튜브 더보기 링크에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타임쿡 또는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때만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봄이 왔으면 우리가 아는 게 예를 들면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 꽃봉오들이 맺히고 맞아요. 개나리부터 피잖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알 수도 있는 거 있지만은 후각과 미각으로 우리가 봄을 온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요즘 봄나무의 소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 냉이 먹으면 입안이 시원해지면서 딱 봄이 왔으면 알잖아. 또 하나 내가 좋아하는 게 이 도다리 쑥국이야. 이 봄도다리, 가을 전어 이거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도다리 이게 좀 담백한 맛이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담백한 맛에 쑥의 그 향이 딱 기면서 이게 특히 술 좋아하시는 분들 해장에는 최고예요. 최고다. 도다리 쑥국이 진짜. 알겠습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속보가 쏟아지고 있어서 일단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재 감사원장 탄핵 심판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용이 있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은 경솔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이게 기일이 또 오래되고 그 사이에 여러 사건들이 있어서 까먹었어요.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너무 탄핵이 많아서 사실 이거 다 쫓아가기 힘든데 쉽게 뭐 다시 기억을 좀 더듬자 보면은 왜 탄핵이 됐느냐.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게 여러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야당에 대한 표적 감사 이런 논란이 하나 있었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감사가 문제가 됐던 거는
대통령 관저 수의계약 의혹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20 몇 그램이었지? 28g이야? 21g이었나? 헷갈린다. 21g. 21g이었죠. 영혼의 무게 21g. 그러니까 네. 21g하고 계약을 한 게 수의계약이었는데 원래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특정 금액 이상이면. 예, 입찰해야죠. 근데 그거를 이제 감사를 그때 누구랑 왜 수의 계약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이런 지시 뭐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누가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그게 뭐 김건희 여사랑 관련된 코바나 콘텐츠랑 관련된 거니까 김건희 여사가 했겠죠. 그런데 그런 류의 어떤 감사 내용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또 하나는 감사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감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런 감사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는데 국회에서 감사 자료, 그 감사 회의 자료 좀 달라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 최재 감사원장을 이제 뭐 직권남용, 직무유기 뭐 이런 취지로 아마 했을 거예요. 탄핵을 했는데 다만 이게 이제 탄핵 사유까지 되느냐 현재에서는 그거를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을 거다. 지금 정확하게 그 결정문을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국회 측에서 이제 청구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쫙 들어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탄핵을 할 만한 사유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이제 본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사실은 이거는 기각이 유력하다라고 사실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스탠스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를 들면은 검사 예전에 유호성 그 간첩 조작 사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조작하고 그거를 그대로 검사들이 그거를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기소를 했는 그 검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어. 이거 조작이었어. 맞아. 보복 기소였어라고 했지만은 탄핵까지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엄격하게 따지는 걸 봤을 때 기각이 뭐 이게 그게 좀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 CBS에 논설위원 했었던 구용혜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용산 그 대통령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관저 비리가 아마도 대통령 퇴임하고 나면 가장 큰 비리가 될 거다. 그리고 사실 감사 보고서 자체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허술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제 특히 이제 21g 왜 21g일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지적을 하고 취재도 하고 했었는데 관련해서 오늘 보니까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결정문을 내렸습니다. 그 지금 뭐 나온 내용만 조금 종합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설명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그리고 국회가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포적 감사한 거,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한 거, 그 다음에 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한 거, 그 다음에 국회 자료 제출 요구. 앞서 이제 그 김준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였다라는 등등의 이제 이유에 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다만 재판관 3인에 대한 별개 개별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의 별도의 의견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이 좀 길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 감사원의 부실한 감사 자체가 이게 탄핵에 이를 만큼 위중한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어떤 표적 감사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다. 그때 뭐 출퇴근 시간 이제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직접 이를테면은 이제 뭐 일이 있으면은 국회나 서울에 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까지 막 다 따져가지고 막 사람들 괴롭히고 막 직원들 똑바로 니들 불어라 막 이런 식으로 압박까지 하고 막 이런 거 정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게 좀 뭐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은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감사원장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수행을 지원하는 뭐 자리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국회에서 했었어요 예전에 최재 감사원장 그래서 난리가 났거든요. 헌법적으로 어쨌든 대통령 직속 기구로 산하에 있지만은 그렇다고 독립 기구로서 이게 보장이 돼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이렇게 수행하는 걸로 감사원의 지위를 이렇게 격화시킬 수가 있는
있느냐. 네. 그리고 독립적인 문제가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는 감사원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봤는데 그것도 네.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로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 개인적으로. 좀 기각을 예상을 하긴 했지만 언제 헌재의 어떤 엄밀하게 따지고 탄핵이 너무 이런 걸로 다 탄핵을 시켜버릴 경우에는 이게 거꾸로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이 됐든 어느 정부권이 됐든 누군가 이제 공직자가 잘못을 했을 때 다 탄핵되면 또 이게 국가가 운영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아마 감안을 했던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은 잘못에 대해서는 좀 엄중하게 헌재가 좀 지적을 해줘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관저 이전 부실 감사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는 것이고요.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새 헌법재판관의 개별 의견도 위법이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 3인에 대한 결정이 나오면 그것도 저희들이 이어서 계속 보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앞서 지금 가장 뜨거운 쟁점은 원래는 오늘 혹은 또 14일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제 선고 기일이 잡힐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 빗나갔어요. 그리고 밭글만 계속 돌아요. 예, 이런저런 자신의 어떤 뇌피셜을 담은 뭐 기자들의 밭글도 돌고 정치인들 밭글도 돌고 이런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가 파악한 기일은 언제입니까? 뭘 파악을 했겠어요. 다 굴합니다. 솔직히 지금 뭐 내가 알아보니까 뭐 이런 거 그냥 분위기가 어떻다 이런 뭐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어떻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건데 솔직히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우리 하나 참 추론할 수 있는 거는 3월 18일 이번 주는 이미 안 된다라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 됐고 물론 관례라는 게 지금 다 깨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노무현 때 사흘 전에 박근혜 때 이틀 전에 이렇게 고지를 했거든요. 이날 선고한다고 하지만은 하루 전에 할 수도 있는 거죠. 당장 내일 할 수도 있지만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적이 1995년 빼놓고는 한 번도 없다라는 게 이제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다음 주로 넘어간다라는 건데 다음 주 화요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탄핵 변론이 탄핵 심판 변론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선고하고 오후에 변론하기 쉽지 않을 테고 우리가 예상하듯이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변론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거를 피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먼저 하고 17일 날 탄핵 심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하고 18일 날 하겠냐. 그 여파가 며칠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17일도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17일도 어렵다. 근데 왜냐하면 김준일 평론가 예측이 대체로 맞아. 그래서 저 원래 처음에 잘 모르시는데 선거 결과도 대체로 맞춰. 그 3월 셋째 주에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1월달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셋째 주. 3월 셋째 주에 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데 계속 이제 당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틀렸나 보다 그랬는데. 그때 3월 장님 문고리 잡은 거는 맞는데 3월 셋째 주가 돼버렸어. 1월달에 왜 3월 셋째 주라고 그때 예측했어요? 왜 그랬냐면은요, 이거 그냥 추론인데 박근혜는 11번 그리고 노무현은 8번 그러면 그 중간 정도가 될 것이다. 그 중간 정도가 될 것인데. 그때보다는 그러니까 노무현 때는 사실은 기각이 유력했으니까 별로 눈치를 보거나 좀 쟁점들이 적었고 박근혜 때는 워낙 압도적인 여론으로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있었을 거다. 하지만은 이 중간에는 6대 3.5 정도 되긴 하지 6대 3, 6대 3.5 뭐 이 정도 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는 인용도 많고 법적 절차를 많이 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끌리면은 3월 셋째 주 정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그때 평론을 했었어요, 다른 데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워낙 그 법조 법꾸라지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법기술자들이 많아가지고 작전 짜가지고 이렇게 시간 질질 끌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그 선고기일하고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최대한 3월 26일까지 끌려고 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쪽 그 패널들하고 토론해 보면 그게 너무 명확하게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뭔가 정치적 쟁점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거다.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근데 국민들도 그렇고 어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그렇고 너무나 명확하고 명징하게 이 즉시항고로 다퉈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렇게 막 사회적 혼란이 부추겨지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간과할 리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일을 당기는 게 훨씬 더 좀 대한민국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서 좋은 바른 결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지금 시간을 늦출 일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최재건도 빨리 처리를 하는 이유가 오히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전 뭐 무조건 유력하다고 보고 거의 100%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이걸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먼저 처리를 해줘서 자 보수 진영 너희가 얘기하는 거 우리가 웬만한 거 다 들어주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이렇게 해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다음 주를 넘기지 않을 것 같다. 다음 주는 안 넘긴다. 근데 월화는 조금 넘어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건 뭐 추론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화요일 이후에 수목금 중에 나올 것 같다. 수목금 다음 주 수목금 중에 하루다. 그러니까 수목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뭐 심리를 시작해도 그와 별건으로 뭐 결정한 거 뭐 하면 되니까 별로 그렇게 뭐 그 박성재 장관의 탄핵 심판이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다. 박성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다만 저 한덕수는 좀 중요하다. 중요해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국정 공백.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그러면 보수에서 좀 많이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야 공백이 생기니까 한덕수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한덕수가 조금 더 친국민의힘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덕수를 먼저 하게 해야지 이 윤석열 탄핵 심판을 최대한 뒤로 밀 수 있다라는 계산까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계속 한덕수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헌재 쪽에 이제 이거는 헌재를 제가 직접 취재한 건 아니지만 헌재를 잘 아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한덕수의 이제 탄핵의 사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국무회의나 뭐 이런 건도 있거든요. 내란과 관련된 게 있는데 헌재가 고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덕수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면은 이게 윤석열 거에 대해서 추론이 굉장히 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덕수를 윤석열 바로 직후에 하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같은 나라거나 하면 비슷하게 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오히려 윤석열이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워낙 여러 가지 설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이게 뭐 사실 뇌피셜에 불과한 밭글 형태로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믿을 거는 소방과 경찰이다. 그쪽이 제일 정보가 빠르다. 그래서 경찰에서 뭐 진공 상태를 만들고 또 이제 드론 안 띄우기로 하고 뭔가 준비 절차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해서 계속 뭐 조만간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는 띄우는데 아니 어제 그래서 그 드론 이제 비행 금지 구역 요거 국토부가 이제 승인해 줬잖아요. 요거 가지고 한동안 조금 이게 논란은 아니고 막 추론이 나왔던 게 어제 수요일이었잖아요.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 19일까지 금지를 시켰다. 야 그러면은 수요일 날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막 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3월 한 달을 다 금지시켰는데 이거를 통째로 금지시키긴 그러니까 한 주씩 끊어서 한 주 해보고 이때도 안 되면 또 다음 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경찰이 정보를 먼저 입수해가지고 3월 19일 날로 찍은 건 아니다 지금. 일단은 근데 한 주씩 지금 경찰도 이렇게 계속 드론 금지를 계속 그러니까 촬영 금지. 그래서 이거 언론사들도 아마 드론을 못 띄울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 이게 다 섞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옛날에 뭐 조국 사태 나면 이런 거 보면은 막 띄우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는 좀 힘들어진 것 같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헌법재판소 홍보심의관도 너무 힘드신 거야. 기자들이 너무 많이 전화를 하고 개인적으로 통화한 것도 막 풀돼가지고 당혹해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기일을 늦추면 늦출수록 사회적 피로도가 거세진다. 더 많아진다. 주말에 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집회 현장에 나오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또 저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다들 그 생업을 중단하고 집회에 나오지 않으면 밤잠을 못 주무시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정치 쪽도 이제 많이 보지만은 제가 유심하게 보는 게 경제 쪽이랑 국제를 굉장히 유심하게 봐요. 이제 데이터들이 계속 경제는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걸 뭐 이 정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어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청년들 15세부터 29세를 지금 통계청에서는 청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쉰다는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이 넘었어요. 그냥 쉰다. 근데 1년 전에 42만 명이었거든요. 42만 명 정도였는데 한 1년 만에 한 8만 명 정도가 는 거예요.
1년 만에. 예, 이게 지금 나라가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 자리에 있었어도 심각했지만은 지금 자리가 없고 리더십에 공백이 생겨가지고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맞아요. 예.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는 빨리 뭐 누구의 유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이거는 끝내야 된다. 끝내야 돼요. 이거 네. 이거 안 끝내면 진짜 나라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저는 실업급여 신청이 25%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1년 사이에. 코로나 그리고 그 월 지급액이 1조 원이 넘는데요. 실업급여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출이 좀 되고 있는 거고, 제가 논란 기사는 뭐냐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버는 개인 사업자가 900만 명이 돌파가 됐다는 거고, 예. 코로나 이전하고 대비하면 311만 명이 늘었는데 원인이 뭐냐? 내수 부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 경기 활성화가 돼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물론 이제 트럼프 시대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기는 활성화되는 거고 다른 나라 대체로 다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는 내수 부진이 원인이어서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심지어 2023년도에 연소득 빵원, 영원 돈이 없어. 이런 사람 개인 사업자가 105만 5,024명이라는 거고 빵원에서 1,200만 원 미만 요 구간을 봤더니 816만 5,161명이에요. 저는 이게 코로나 이전보다 311만 명이 더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2달 사이에 그 폐업한 자영업자만 20만 명이에요. 2달 사이에.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자가 550만 명이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2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19.8%인가 그래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맞아요. 그래서 그걸 좀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IMF 때 회사에서 잘리니까 전부 치킨집 다 연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회사에서 잘렸어요. 근데 자영업을 그래서 창업을 했어요. 네. 근데 다 망해가지고 지금 자영업자도 다 못해서 나오고. 맞아요. 지금 집에서 놀고 있거나 아예 그냥 이제 쉰다. 그냥 쉬는 사람이 막 폭증하고 있고. 예. 은둔 청년들이 있어요. 은둔 은둔형. 청년들이 예. 있는데 이게 2년 사이에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큰일이다 진짜. 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예. 청년 세대의 한 5%가 지금 그냥 아예 사회적 관계를 다 끊고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게 근데 재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하고 2024년 2년 사이에 예. 2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2.4%에서 5%가 됐습니다. 이게 그냥 나라가 지금 완전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다른 사람 계층 노인들은 집에서 그냥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은 집에서 그냥 쉬면 안 돼요. 뭐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생동력이 있는 생동감이 있는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지지 기반이 되는 건데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들 문 걸어 잠그고 바깥에 안 나오는 청년들이 아까 얼마나 그랬죠? 50만? 지금 50만 통계청에 따르면 예. 50만 명 사상 최고 찍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심각한 거죠. 그냥 쉬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대로 방치하면 나라가 무너지는데 이 와중에도 오로지 자기 이익,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이 법조 카르텔 때문인 것인지 윤석열 내란 수괴와 거기에 협조하는 그 내란 세력들 때문인 것인지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건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을 직격을 했습니다. 즉시 항고 필요하다. 이 발언이 경솔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들리세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뭐 즉시 항고 하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너희 검찰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말 들어라. 법원 얘기 들으면 큰일 나. 우리 얘기 들어. 딱 요거를 한 건데. 아니 법원은 법원의 의견이 있는 거고 검찰이 그렇다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 소위 말해서 법원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기속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되는데. 사회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지금 왜 즉시 항고를 안 했냐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논리적으로 봐도 법원에서도 보기에도 이게 이례적이고 그리고 네. 어제 천대엽 이제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죠. 이분이 얘기를 한 게 왜 그러면서 구속 기한을 왜 날로 너희 계산하라고 대검에서 왜 밑에 일선 검사들한테 보내? 이것도 네. 혼란스러운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항고를 해가지고 예.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예. 한 게 그게 상식적인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난하냐 진짜 이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쪽팔린 거지. 검찰도 대검도 쪽팔린 거야. 그러니까
야 그냥 원래 구속 날짜로 계산해. 구속 기간 날짜로 왜 아니, 근데 계산해. 저는 이것도 너무 황당한데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그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도 공수처가 잘못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워낙 많은 법 기술이 들어가니까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를테면 구속 취소냐, 구속 집행 정지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석이냐, 이게 다 규정이 다르고, 맞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구속은 뭐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기 어려운 겁니다. 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교묘하게 섞어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이거 위헌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후루룩 넘어가 버리는 건데 그 디테일을 다 따져서 반박을 하고 공박을 해야 저 사람들이 그 승복할 수 있는 논리가 생길 것 같은데 일단 오동훈 공수처장 준비된 영상 잠깐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관련하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의 분석, 이제 저 부분은 우리 언론에서 오늘 세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보면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을 했는데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다. 그러니까 법률에 위반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를 할 만큼 잘못이 없다. 불법 구금이 아니다. 이 얘기를 오동훈 처장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래서 그 지규현 판사의 그 결정문하고 우리 설명 자료 다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거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라는 게 그래서 니들 즉시 항고하라라는 게 그 그렇죠. 내용이에요. 사실상 예. 법원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즉시 항고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 결정을 그냥 해놓으면 나중에 재심 같은 걸로 문제가 됐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검찰 니네 즉시 항고해서 좀 다퉈보고 대법에 판례를 좀 남겨줘. 이런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예. 해석을 하죠. 그렇게 사실 그렇게 읽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지규현 1심 너도 판사인데 네가 판단해야지 왜 이거를 대법에 떠넘겨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거를 받아들이면은 즉시 항고를 해야 되고 지금 검찰의 주장이 뭐냐 어제 대법에서 그러니까 저기 법원행정처장이 즉시 항고해야 된다. 지금 아직 기한이 남아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대검에서는 이미 석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즉시 항고할 수 없다. 네. 이거 사실상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거다. 우리가 즉시 항고를 포기한다라는 서류를 법원에 낸 건 아니지만은 이미 석방 지휘를 했기 때문에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지금은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대검에서. 그게 이제 SBS에서 보도가 나온 건데 2018년에요.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했어요. 지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풀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즉시 항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잡아들인 일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 지금 하는 주장, 대검이 하는 주장들이 다 옛날의 사례들로 다 반박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 할 수 있고 그 사례를 보면은 풀어줬더라도 다시 즉시 항고하고 법원 결정 받아가지고 다시 유성결 구속시킬 수 있어요.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요. 지금 당장 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의지가 있나 심우정이 지금 풀어주려고 작심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이 심우정 검찰총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김서구 법무부 차관이에요. 지금 법무부 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초반하고 기류가 완벽하게 바뀌어가지고 심지어 어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안 소송에서 다툴 거다. 그래가지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그렇죠. 본안에 가서 이걸 다퉈 구속 취소 문제를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네. 이제 이런 비판을 막 받은 건데 거기다가 이제 지규현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도 그동안 단 한 사람도 71년 동안 본인이 심지어 그 해설서에 시간이 아니라 날로 계산한다라고 적어놓고 물론 그 대목은 내가 안 썼으니까 나는 몰라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조차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71년간
날로 계산했는데 왜 윤석열 한 사람에 대해서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는 결정을 하냐.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비판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고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일테면 법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정치행위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법원을 압박하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사실은 검찰을 압박하는 게 더 크죠. 야, 검찰. 니들 야 즉시한 거 따르기만 해봐. 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법원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고 너희 네. 독립된 기관이잖아. 언제부터 니들이 법원에 그렇게 따라서 즉시한 거 하면 안 돼라고 사실은 시그널을 보내는 거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워낙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그냥 본인들 유리한 대로 그냥 막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윤석열 풀어주기 시작하니까 사방팔방에서 야 나도 좀 살펴봐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있으니 오늘 명태균 씨가 구속 취소 청구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도 구속 취소 청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BS 단독 보도로 나온 것인데요.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를 했는데요. 지난 10일에 했습니다. 법원에 피고인 구속 취소 청구서를 보냈고 구속 사유가 소멸된 게 그 이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걸 보고 마음이 바뀌어서 청구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태균 씨도 어젯밤에 기자들한테 그 변호인 측이 일제히 그 입장문을 보내서 오늘 명태균 씨의 구속 취소를 청구한다는 것이고요. 기자가 물었어요. 구속 취소 청구 사유가 뭡니까? 구속 사유 해소. 지금 김영선 전 의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뛰고 꼴뚜기도 뛰고 지금 다 전국에 있는 생선들 다 뛰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숭어만 생선이야? 그러니까 저는 네. 이 윤석열 구속 취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 이제 어떤 기간이나 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계산도 했지만은 증거인멸 뭐 이 우려가 굉장히 큰데 지금 이거를 풀어준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한 거잖아요. 네. 판사가 이게 저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심지어 김영선이나 이 명태균은 그 시간으로 계산을 해도 네. 이미 충분하게 넉넉하게 일찍 기소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는 다툴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찔러보는 거야 일단. 윤석열도 해줬으면 우리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찔러보는 거다. 예. 막 던진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되게 피곤하게 됐어요. 뭐냐면은 이거를 저는 뭐 그렇다고 검찰이 그 둘을 봐줄 이유는 없겠죠. 안 풀어줄 겁니다. 다만 행정 낭비가 전국에서 일어나겠구나. 이거 가지고 또 법원도 괴롭고 검찰도 괴롭고 이거 가지고 다 지금 뭐 따지고 있으면은 지금 다 수사해가지고 좀 법원도 판결할 게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러니까 참 잘못된 결정 하나로 나라가 혼란해졌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참담한 것이 왜 우리 법이 피고인 윤석열과 그리고 그 김건희 씨 앞에서만 멈추느냐. 다른 사람 저는 제일 기가 막힌 게 그 이튿날 대검이 전체 그 지방청에 보내가지고 원래대로 해. 날로 계산해. 날로 계산해. 하지만 야. 좀 일찍 기소해. 이게 뭔 소리야. 혹시 문제 될 수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기소는 좀 일찍 아니, 하는데 근데- 날로 해봐. 근데 대체로 초임검사 시절부터 엄청나게 이 단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시간 잘못 계산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구속 취소 사유가 되면 그 검사 징계받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 부정확할 때 기억이 잘 안 날 때는 구치소에 직접 전화해서 분초까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가지고 실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인신을 구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초임검사 때부터 엄청나게 그 훈련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틀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사실 출신들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은 좀 뒤로 미룬 상황이잖아요. 네. 저도 지금 탄핵을 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심우정을 탄핵을 해버리면은요, 이게 심우정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 판단에 문제가 있다, 검찰이 봐줬다, 이거가 초점 맞춰주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30번째 탄핵을 했다, 이게 맞느냐 아니냐, 또 남발한다, 이쪽으로 프레임이 옮겨가기 때문에 네. 심우정이 희생자 코스프레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거는 탄핵을 해버리면은 불러다가 따져 묻지를 못해요. 네. 국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지금 부른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뭐 구인을 해서라도 심우정을 안 쳐야 되고, 또 하나는 이거는 징계를 해야 돼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심우정 징계해야 된다. 심우정 징계. 왜냐면은 아까 일선 검사가 이렇게 예. 판단 잘못을 하더라도 예. 검찰에서 어떤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이거 판단을 합니다. 그게 예. 징계가 안 되더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전국 검사장 회의, 뭐 고검장 회의 다 열어가지고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늦게, 만약에 이게 설령 진짜 늦게 된 거라면은 본인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늦게 된 거 첫 번째. 두 번째, 이것도 지금 무리하게 즉시한 거를 포기한 것도 본인의 판단이잖아요. 자기가 뭐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우정을 징계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징계 절차까지 다 하고 본인 이거를 탄핵으로 해서 이거는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네. 이게 현재 지금까지 성향을 봤을 때 오히려 이게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는 이게 명확하게 징계 절차를 해서 이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인지를 정확하게 역사의 기록에 남기는 게 오히려 맞다. 예. 자,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린 소위 이제 얘기하는 황제 출장 조사 논란이 있었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 기각이 됐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건으로 윤석열 피청구인 측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검? 서울 고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건데요. 고검에 왜 가지? 왜 가지? 예, 고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즉시 항고에 대해서 지금 오늘 뭐 회의를 하는데 예. 관련해서 뭐 회의는 대검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왜 고검을 가지? 고검을 가서 하지? 대검을 가야 되는 거 대검을 아닌가? 가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 즉시항고 관련 내용일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로 가서 한다라는 거는 뭐 헌재 앞에서 만약에 기자회견을 하면은 네. 이제 뭐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어떤 그런 뭐 탄핵 기각을 좀 촉구하는 이런 내용이겠지만은 지금 네. 검찰로 가는 거는 즉시항고 얘기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유추하건데 일단은 즉시항고를 안 하는 것이 맞다. 요 얘기를 조금 뭐 예. 권성동이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을 좀 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야당이 제기한 검사 탄핵, 그다음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그 헌법재판소로부터 다 기각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후에 있을 뭐 박성재 법무장관 등에 대한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런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것보다 가장 국민적 관심을 끄는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거나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제일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최재 감사원장 탄핵 기각됐어? 만장일치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도 기각됐어? 네. 야, 이 윤석열도 기각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일단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뭐 저기 강경 극우에서는 야, 이제 윤석열 이제 복귀한다. 뭐 이런 얘기 금방 또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위법했는지 여부가 모호하거나 네. 요게 직권 남용인지 여부가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문제. 보기에 따라서는 이거는 부적절하지만은 파면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아니다. 생각할 그런 문제하고 네. 윤석열처럼 너무나 명백하게 처음부터 위법, 위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헌재에서 보는 거는 2017년 박근혜 그 파면 때도 그랬어요. 헌법 수호 정신 이게 없다. 이거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하면서 압수수색 들어오니까 다 막고 막 이런 거라서 헌법 수호 정신이 없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대통령직에 복귀할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건데 윤석열이 한 100배에서 1000배는 심합니다. 솔직히 박근혜 탄핵 그거보다. 네. 지금 아예 관저에서 그냥 자기가 다 사병처럼 부려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네. 그 모든 절차나 지금 위법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그리고 제가 꼭 주장하는 게 아니라 법조인들 대부분이 그 얘기예요. 네. 이거는 8대 0이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방금 전에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 그 입장문을 냈어요. 입장문을 내서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어제 국회 발언에 대해서 경솔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비슷한 맥락이지만 훨씬 강도는 높은 그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정치 중립을 훼손했다. 그래서 징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그리고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지적한 건데 그거를 간과하고 구속기간 계산 실수만 문제다. 즉시 항고로 다퉈야 한다. 이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은 대법관으로서 경솔한 처신이다. 이 똑같은 워딩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윤석열 변호인단하고 워딩이 같습니다. 경솔한 처신이다. 그래서 변호인단은 윤석열 측 변호인단입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천 처장의 발언이 검찰의 즉시 항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데다가 헌법에서 정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이거 징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법원 너희 이제 입 다물어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도 저거 따르면 안 돼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혼란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정치적인 사안을 다 떼놓고 보고 그냥 보면은 지금 날로 계산할 것이냐 시간으로 계산할 것이냐가 혼란이 생겼으면은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빠르게. 그러니까 그게 처음 지규현 판사의 판단이었고 법원 행정처장의 이제 판단인 거야. 이거를 윤석열을 반드시 구속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 이런 게 있겠죠. 근데 판단을 법원에서 받아봐야 된다라는 게 왜 정치적 중립 의무인가요?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예요. 여기에 이게 이런 식으로 논리도 없는 거를 하나하나 사실 반박하는 것도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네. 진짜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는 진짜 정말 지긋지긋해 진짜. 맞아요. 진짜 징글징글하다. 빨리 좀 끝내야 끝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겁니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이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넘버 2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규현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검찰 내부에서도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혼란을 누가 다 책임질 건데 지침을 줘야지 방침을 줘야지 일선에서 이 엄청난 혼란을 어떻게 다 감당하라는 거야라고 하니까 검찰은 실무 담당하는 과장 통해서 예전대로 종전대로 돌아가라라고 업무 지침을 준 거죠. 잖아요. 그리고 법원은 지금 난리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런 입장을 국회에 출석해서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치적으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공격하면서 이 즉시 항고하지 말고 구속 취소 상태를 유지해라. 여기에 토달지 마.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정치적으로 나쁜 불경한 행위 아닙니까? 가장 정치인이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갖다 붙이니까 좀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이고 네. 이게 이 자리에 윤석열이 아니라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있었다고 봐요. 네. 근데 검찰총장의 실수로
검사장 회의 해가지고 이거 기소를 늦게 해가지고 법원이 풀어줬어. 이거 해결 안 합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이 상황 그럼 방치할 건가요? 뭐가 됐든 다시 구속하는 건 둘째 문제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국가를 위해서 나라 생각은 1도 안 한다. 아니 진짜 너무 심하다. 아까 너무 우리가 심각해요 진짜. 진짜 너무 심하다. 진짜 집안에 그냥 그냥 쉬는 청년이 50만이라고 얘기했고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900만을 돌파했어요. 그러면 1000만의 국민들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으면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 집단이면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 이 문제를 빠르게 정리하고 그다음 트랙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끝끝내 내란숙의 윤석열을 보호하는 것만이 자기들의 절체절명의 역할이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결정은 1심 법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며 비판하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아니 1심 재판부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야? 1심 재판부가 다야? 대한민국은 3심제가 아닌가 보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1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판단에 받아보라고 좋겠다라고 썼어요. 그러면 앞으로 검찰은 1심 나오면 항소도 하지 마세요. 말아야 되겠네. 1심 재판부 존중해서 무죄 나오면은 항소하지 마. 그냥 받아들여. 아니,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즉시 항고 여부는 위헌 소지를 고려해 검찰이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 위헌과 관련해서도 구속 취소는 그런 적이 없어. 구속 집행 정지와 그렇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있다 하더라도 3건이 발견됐잖아. 구속 취소하고 재구속한 사례가 MBC 보도로 2건 확인이 된 건데 그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그냥 즉시 항고할지 말지 이거는 위헌이란 말을 계속합니다. 그거 관련이 없는데 검찰이 판단해야 될 문제가 핵심인 거예요. 검찰이 알아서 할 문제지. 그 즉시 항고하고 말고는 검찰이 결정하지 그거 왜 법원에서 얘기하세요. 이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깔끔했던 거는 어쨌든 판사가 지기현 판사가 피고인의 사정은 알겠으나 지금까지 관례로 봤을 때 이거를 구속을 취소해 줄 수는 없으니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위헌 심판 청구를 하고 그래서 헌재에서 이게 구속 취소의 즉시 항고가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그걸 받아봤으면 이게 제일 깔끔한데 첫 단추부터 지금 다 꼬여가지고 이게 어디서부터 손에 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즉시 항고의 권한이 살아 있다. 그거 내일까지 살아 있는 거 맞고 검찰이 예전에 구속 취소하라니까 피의자 풀어줬다가 즉시 항고해가지고 다시 잡아넣은 전례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짓말이다 일단.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도 1심 지규현 판사가 유무죄를 다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유무죄를 말하지 않았어요. 구속 취소 절차적 하자 시간 문제 이걸로 계산해 보니까 9시간 45분 도가 있으므로 풀어주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마저도 오동훈 공수처장은 47분 이내에 기소를 한 거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법원 행정처장은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에서 다퉈라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고 그렇게 되면 재구속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는 뭐 즉시 항고 검찰이 안 할 것 같고요. 솔직히 이제 좀 약간 뭐 포기 상태고 하면 좋은데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지만 안 할 것 같고 빨리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 다음에 지금 구속할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넘치죠. 지금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냐니까 내란죄로만 하려니까 이 복잡한 문제가 뭐 생기는 건데 지금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시효가 지났다라고 하지만은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잡아넣을 게 엄청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파면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자연 신분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이 됐든 검찰이 됐든 수사해가지고 잡아넣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무지 나는 다 떠나서 폭동 세력하고 우리가 같이 살 수 없잖아.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폭력 난동을 벌인 세력하고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거든요. 민주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무서워서도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단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복귀하면은 나는 일단 다음 날 비행기 티켓 끊을 거야.
다음 날 끊으면 안 돼. 그날 끊어야 돼. 그날 끊어야 돼. 아니 지금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암살 얘기 돌고 있죠. 그리고 제가 어제 뉴스공장 갔었는데 거기는 방화 대비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전 직원이. 대박. 거기 이제 그 제보가 있대요. 방화 그러니까 위험이 있다. 폭도들이 와가지고 부실려고 한다고. 와. 그래서 막 여기저기 그 언론사들도 난립니다. 뭐 일부에서는 막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러지만 아니죠. 우리가 다 목도를 했잖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받고 법원 폭동을 받고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당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작년 1월 2일에 피습당하는 그렇습니다.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상원의 수첩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도 전화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살이라니요. 대한민국 대명천지에. 예? 이것은 역사의 시계를 이승만 시절로 사실상 흡사 해방정국의 그 분단 시기에 아주 그 혼란했던 그 시기하고 똑같은 상태를 내란 속에 윤석열이 만들고 있다. 이걸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인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휴, 오늘도 시일야 방송도 힘들다 진짜. 진짜 내 안에 장지현 선생님이 계신가 봐. 힘들 때는 도다리 쑥국을. 아우 역시 야 힘들 때는 예, 그 도다리 쑥국 드시고 기운 차리시고 또 내일 내일 모레 집회 있고 오늘도 집회가 있어요. 맞아요. 오늘 저녁에도 근데 저희 이상하게 동접이 안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쳤나 봐요. 지쳤어요. 예, 힘들어요. 집회 같은 거 네, 보고 맞아요. 또 막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드시지만 그래도 현장에는 점점 대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 퇴근길 차를 돌려서 또 지하철 반대로 다시 오셔서 광화문으로 집결하고 계시는 시민들 보시면 정말 또 다른 형태. 저도 진짜 너무 힘들지만 3시간밖에 못 잤어. 가야 될까? 그 꾸역꾸역 가면 또 그 자리에서 또 여러 사람들을 보고 이러면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민주헌정 질서를 우리 스스로 회복해서 정말 이 땅에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다 진짜 우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백날 해봐야 소용없음. 이런 댓글 올리지 마시고요. 집회 열심히 해야 예, 새로운 대한민국 예, 민주헌정 질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댓글창이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런 분들이 댓글 달기 시작했을까? 예. 우리 매크로는 아니겠죠? 아니에요. 예. 힘드셔서 그럴 거예요. 예. 힘내시죠. 예.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는 도다리 쑥국으로. 이거 하나 더 읽어야겠다. 0262648819 예, 0262648819로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